반짝이는 노란빛을 향한 인류의 집착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금의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금은 단순히 부의 상징을 넘어 인류의 역사와 인간, 내면의 깊은 욕망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최근 국제 금값은 킬로그램당 95,0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돈의 100만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치솟은 가격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토록 금에 열광하며 그 반짝임 속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오늘 그 깊은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은 화학적으로 원소기호 원자번호 79번을 가진 희귀한 귀금속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금의 고향은 지구가 아닙니다. 금은 아주 먼 옛날 거대한 별이 생을 마감하며 일으킨 초신성 폭발이나 중성자별의 충돌 같은 경이로운 천체 현상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우주의 거대한 에너지가 응축되어 만들어진 이 귀한 원소가 수십억 년의 시간을 여행하여 지구에 도착했다는 것은 지구 형성 과정에서 운석에 실려 내려온 금은 지하 깊은 곳에 매장되었고 인류는 이 우주의 파편을 찾아 수천 년간 대지를 파헤치고 강바닥을 후그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작은 금반지 하나에는 사실 우주의 탄생과 폭발이라는 장엄한 시간이 녹아있는 셈입니다. 그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138억 년 우주 역사의 증인입니다. 중세시대 연금술사들은 이 신비로운 금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수은과 납을 조합하고 복잡한 철학적 원리를 탐구하며 평범한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시도는 과학적으로 실패했지만 그 집념의 바탕에는 금을 소유함으로써 영생과 절대적인 부를 얻고자 했던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욕망은 오늘날 어떤 모습일까요? 2026년 현재 불안정한 세계 정세와 흔들리는 주식시장 속에서 금은 안전자산이라는 굳건한 이름 아래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달러 가치의 불확실성, 위기가 닥칠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하지 않는 금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앞다투어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중앙은행들이 매입한 금은 1037톤에 달합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금 수입량은 최근 3년간 매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백화점 귀금속 매장 앞에는 금을 사려는 사람들의 긴 줄이 이어지고 금 적립통장은 신규 가입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투자일까요? 아니면 집단적 공포가 만들어낸 관계일까요? 우리가 금의 가치에만 집중하는 동안 이 금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진실은 자주 잊히곤 합니다. 지구상의 금 매장량은 약 20만 톤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채굴 가능한 양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채굴된 금은 약 19만 톤, 남은 것은 1만 톤 남짓입니다. 이제는 채굴하기 매우 어려운 깊은 광맥이나 환경 파괴가 불가피한 지역들만 남아있습니다. 금을 캐내기 위해 거대한 산을 깎아내고 유독한 화학 물질인 시아나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은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습니다. 금 1온스 약 31g을 얻기 위해 평균 79톤의 광석과 암석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독성 물질은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 어두운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고통입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일부 광산에서는 어린 소년과 소녀들이 부어 장비도 없이 깊은 구덩이 속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 명의 아동이 광산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들은 하루 한 달러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폐질환과 수은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보는 반짝이는 금 뒤에도 누군가의 피와 눈물이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착용한 금목걸이, 금반지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도 금과 얽힌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북 김제나 충남 유구읍처럼 금과 관련된 지명을 가진 지역들은 예로부터 사금이 많이 나기로 유명했습니다. 강물에 섞인 모래를 정성스럽게 씻어내며 작은 금, 알갱이를 찾던 옛사람들의 모습은 지금의 탐욕스러운 채굴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자연이 허락한 만큼만 얻고자 했던 소박한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는 더 많이 더 빠르게 얻으려는 거대한 기계음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 주역은 이러한 인간의 물질적 욕망에 대해 깊은 성찰을 남겼습니다. 주역의 4첫 괴인 산택손 대상전에서는 진군지력, 즉 분노를 징계하고 욕심을 억누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선조들은 금과 같은 값비싼 물질을 한낱 먼지와 같이 여겨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100년 탐욕 1조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년을 탐하던 욕심도 하루아침에 먼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끝없는 소유욕을 향한 날카로운 일침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바벨탑과 같습니다. 하늘에 닿고자 했던 그들의 교만은 결국 소통의 단절과 붕괴를 불러왔습니다. 금을 향한 우리의 욕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더 깊이 더 높이만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과거 전국을 다니며 평가와 심사를 하던 시절 전북 김제 금산사 옆 유구라는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금으로 유명한 그곳에서 저는 땅속의 금을 찾기보다 다른 씨앗을 심기로 했습니다. 산삼 씨앗을 구해 비탈진 그늘진 곳에 정성껏 심어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장의 이익과 반짝임을 주는 금보다 먼 훗날 누군가에게 생명과 희망이 될 수 있는 씨앗을 남기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금보다 귀한 것은 후대를 생각하는 마음과 미래를 위한 씨앗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금을 가장 많이 축적했던 제국들이 가장 오래 지속된 것은 아닙니다. 16세기 스페인은 신드륙에서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약탈했지만 그 부는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독이 되었습니다. 반면 교육과 기술, 문화에 투자한 나라들이 오늘날까지 번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금고에 쌓인 금이 아니라 건강한 자연환경, 교육받은 시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금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기 어린 반짝임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금은 유한한 자원이며 지구의 선물일 뿐입니다. 반면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여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과 절제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금은 정말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투영한 끝없는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입니까? 우리가 금에 부여한 가치가 타인의 고통과 자연의 파괴를 정당화할 만큼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멈추는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으로 빛나는 삶의 가치가 시작될 것입니다.